자, 네 분은 한 분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가하지 못했고 세 분만 오셨는데 네 분은 학교는 다 다른데 친구라면서요. 어떤 친구예요? 저희는 경남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한 사이입니다. 네, 고교 동문 사이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테크로 하나 되는 농업보험관리 위드편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장한비 한혜승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켓 리서치, 문제 정의, 서비스 소개, 서비스 기대 효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빅테크를 활용한 보험 혁신 제안이라는 주제를 받은 후 보험제도가 보장하는 피해 사례 및 목록을 파악하고자 자연재해 그리고 사고와 관련한 여러 기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홍수와 관련한 기사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여름이 시작되기 전 여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장 기간인 57일의 장마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올여름 많은 양의 비와 함께하였고요. 저희는 이러한 홍수 피해에 많은 피해를 받은 집단 중 하나가 농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재해를 보장하는 농업정책에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농업인의 보호수단으로 존재하는 농업정책보험은 실제로 농가 안전망으로 제대로 역할하고 있지 않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농가 구제 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농업정책보험에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의 농업보험 정책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업정책보험은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그리고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복구비로 불리우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생산비의 극히 일부만을 보전하기 때문에 영농재개를 위한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별, 구체적인 품목별로 보험료율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보험료가 이제 큰 편차가 존재함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22년 기준 가입률이 49.9%, 즉 절반에 못 미치는 기록이었으며 보험을 활용해 농가가 실제로 보장받은 비율은 전체 손해액의 약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여 농기계, 재산, 신체 손해에 있어서 종합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2020년 기준 가입률 10%라는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희는 이렇게 기존 농업정책보험의 저조한 가입률과 보험료 편차 등과 같은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총 4가지 문제를 정의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지역별 보험료율의 격차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에 기반하여 지역별 보험료율을 시, 군, 구라는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기에 완전히 세분화된 단위의 부재로 농가 간 보험료율 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농가 A와 B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둘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농업 환경 역시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농가 A는 행정소속이 홍천군이기에 10만원으로 그리고 농가 B는 인제군이기에 20만원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면 농가는 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개인 농가 단위로의 세밀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비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기간입니다.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계산되는 손해율 이력이 전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별다른 재해나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과거의 데이터로 인해 높은 보험료율이 산정되는 문제입니다. 과거 2007년 발생한 손해 이력 때문에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료율이 축적되어 현재 홍천군과 인제군 간의 보험료율이 약 15배가 나게 된다면 과연 농가는 이것을 합당한 이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전 사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책정 기준에 대한 개선 및 보정 절차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손해평가 과정의 비효율성입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사들은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피해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피해 보고를
또한 전화나 팩스의 방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평가사 간의 손해평가 합의 도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평가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다는 객관성 부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넷째, 농기계 종합보험의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특정 부품의 교체 시기에 맞추어서 고의적인 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해당 부품의 고가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가입자의 보험 사기가 잦은데요. 부정수급이 반복되면 손해율과 보험료율이 증가하면서 제3자인 선량한 피보험자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저희는 이것이 손해평가의 모호성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농기계 종합보험에서는 보장 범위를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사고로 생긴 손해, 농기계 추락기나 전복시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작업이 대부분인 트랙터, 콤바인 등은 충돌, 접촉 사고,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시에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죠. 이에 농기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은 보험금 판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보험금을 산출할 때 회의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농민과 보험사가 대립하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험료 기준에 대한 체계성 부족, 아날로그 평가 방식의 비효율성, 사고의 객관적 증거 부족 등으로 대표가 되는 농업정책 보험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농업보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페르소나를 통해 각 농업주체가 맞닥뜨린 농업보험의 문제점과 그리고 그들의 서비스 니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김농부 씨입니다. 김농부 씨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과 농장주고요. 기존의 보험어플은 60세의 김농부 씨에게 직관적이지 않아 사용이 어려우며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보험 가입 시기를 챙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농작 중 피해가 발생하면 매번 지역 농협을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우며 보험 기간이 끝날 쯤이 되어서야 손해평가사가 방문하기에 피해 사실과 보험금이 산정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김농부 씨는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작물별로 보험 가입 시기를 챙겨주는 서비스를 원하고 손해평가사들이 산정한 기준 이외에도 믿을 만한 산정 기준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농업주체인 손해평가사 이평가시입니다. 이평가시는 피해가 발생 시 피해액을 적당한 주관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다른 손해평가사들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우며 산정된 피해액을 신뢰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평가시는 이러한 아날로그 시스템을 극복하여 손해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평가를 해 농가와의 충돌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지역별 보험료율의 격차, 비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기간, 그리고 비효율적인 손해평가 과정, 그리고 부정수급의 문제까지. 농부와 손해평가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위드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였습니다. 딥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해진 농업보험관리 어플 위드팜은 챗봇 기술, API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농업보험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문제점이 다르기에 저희는 농가 그리고 손해평가사 인터페이스를 각각 구축하였습니다. 농가 그리고 손해평가사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사용자의 메인 화면에는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가 플로팅 버튼으로 상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작물의 아이콘이 각각 보이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작물별 농장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물별 농장 화면에는 작물별로 각각 제공되는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해충에 민감한 작물이면 오늘의 정보에 해충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일조량에 민감한 작물이면 오늘의 정보에 일조량에 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작물별 농장 화면에는 보험 재가입일을 편히 알 수 있도록 가입일로부터 경과된 날짜 그리고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평가사 사용자의 메인 화면입니다. 우선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의 종류, 가입 날짜와 같이 본인 고객들의 보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화면은 고객이 입력한 일일 활동을 바탕으로 손해평가사가 농작물의 등급을 평가하는 일일 평가 화면입니다. API 기술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도입됩니다. 고객은 가장 왼쪽과 같은 화면을 통해 작물별 일일 활동을 기록합니다. 기록에는 그날의 기후, 그날의 행동 등 다양한 체크리스트와 서술형으로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존재합니다. 손해평가사는 고객이 기록한 일일 활동을 열람한 후 작물 등급을 작성합니다. 보험료를 산출해야 할 때 손해평가사는 그동안 고객과 함께 기록 공유해왔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물의 최종 등급을 선정하게 됩니다. 일일 평가의 결과는 최종 등급을 파악하는 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누적된 데이터와 API 기술로 축적된 일일 평가 기록들로 산출된 보험료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본인의 작물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게끔 저희는 출석 앤 미션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는 손해평가사가 고객의 성실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일일 평가를 작성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드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위드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보험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BBI에서 AI 기술을 착안하여 혁신적인 농기계 보험 서비스를 고안하였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농기계 사용의 실시간 정보가 기록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농기계 이용 정보, 그리고 사고 시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운전 안전 점수 또한 산출됩니다. 급제동, 기계 사전 점검, 차로 이탈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투입해 안전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은 사용자에겐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점수가 낮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운전 날짜, 위치와 같은 세부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고 제공되는 AI 솔루션을 통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위드팜은 AI 기술로 사고 즉시 긴급 알림이 전달되고 센서 및 카메라가 수집한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실시간으로 예상 손해평가를 전송함으로써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내용을 조사하기까지 걸리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평가보고서 작성 시 그동안의 사용자의 운전 안전 점수와 사고 기록을 기반으로 최종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평가 시 비효율성과 부정수급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페르소나로 등장한 김농부와 이농부가 저희 위드팜 어플을 사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들의 요구사항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제군의 김농부와 홍천군의 이농부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07년의 자연재해는 약 15년이나 전의 일이지만 기존의 보험료 적용 기준은 전 사업기간이기에 김농부와 이농부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약 15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위드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드팜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10년 기준 지역별 보험료율과 농가별 재해 이력을 통한 할인율을 적용하기에 15배가 넘던 보험료 차이는 약 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딥테크를 이용해 스마트해진 농업보험 관리 어플 위드팜은 농민 고객들에게 그리고 손해평가사 보험사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위드팜의 API 기술, AI 기술을 통해 정보가 양방향으로 공유되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보험료 할인 할증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농민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손해평가사를 비롯한 보험사는 손해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손해평가 신뢰도 상승으로 사고 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또 보험 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드팜,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정책 보험을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등의 차원에서 더욱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로 전 사업 기간이었던 기준을 최근 10년으로 수정하였고 시, 군구, 행정 단위가 기준이었던 점을 농가 단위별로 수정하여 지역별 보험료 편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API 기술을 통해 손해평가사가 주기적으로 농작물을 데이터로서 평가하고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전반적인 농기계 이용 습관이 기록되고
실시간 사고 정보의 세밀한 전달이 가능해짐으로써 보험금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편리해짐으로써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당수급으로 인한 손해율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날로그 평가 방식으로 모두에게 비효율적이었던 과정을 해소함으로써 상호 운용성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딥테크 기술을 통해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API, BBI에서 창안한 AI 분석 알고리즘 기술, 그리고 챗 GPT와 같은 딥테크 기술을 통해 손해평가사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농업보험의 효율성, 객관성, 정당성을 증대할 수 있는 위드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업보험 어플 서비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보험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손쉬운 농작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5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앞에 가져다 주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지역별 편차라든가 부당수급 문제, 이건 부당수급 문제는 이 종목뿐만 아니고 보험 전반에 계신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아날로그식 평가 방식, 또 평가자가 직접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과거 데이터 때문에 너무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과거에 보험사고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낸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보다는 최근으로 10년이라고 하셨나요? 하면 좋겠다는 또 발표를 하셨는데, 얘기는 또 거꾸로 과거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사고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 또 서로 다른 입장이, 보험 계약자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또 이 보험은 아마 이 데이터가 많아야지 좀 요율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줄이다 보면 그 안정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하고 하나는 이 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는 사람이 농부, 아까 62세를 예를 드셨죠. 농부가 있으시고 또 평가사가 주로 쓰시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얼추 생각해 봤을 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젊으신 분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 실정이 대부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전보다 앱을 굉장히 심플하게 하시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도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세가 막 대체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앱을 접근성 면에서 잘 쓰실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신 게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0년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기후 통계청이나 다른 기후 포털을 봤을 때 많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하였고, 또한 자료 같은 것을 찾아봤을 때 10년 기준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아서 거기에 조금 참고를 하면서 참고를 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 사업 기간을 대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최근 10년이라는 데이터, 그리고 날짜만이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손해평가사와 기록하고 공유해왔던 데이터, 또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 사업 기간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최근 10년 기준, 그리고 그 손해평가사, 그리고 농가가 공유해왔던 데이터를 종합해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농업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깃이 60대, 70대 등의 노령층이기 때문에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좀 직관적인 UI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나 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30대를 좀 타깃으로 해서 UI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의 위드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작물이나 이제 농기계, 아까 보셨던 트랙터와 같은 아이콘을 조금 더 보다 큰 아이콘으로 구성해서 노인들이 쉽게 터치할 수 있는 UI로 구성을 하였고, 두 번째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노인의 스마트폰 활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20, 30대와 같은 젊은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SNS나 다른 어플 사용 등과 같은 이유로 스마트폰 활용률이 많이 높은 편인데, 노인들은 이제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활용률이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은 저희 위드팜이 출시가 됨으로써 이제 노인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이 어플을 활용하고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을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관심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노인들이 이 어플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이 어플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한 번만 더 뵙겠습니다. 추가 질문. 네,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록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데일리로 하게 된다면은 출석 여부에 대한 부분이라 플랫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사상을 좀 넣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질문한 것처럼 고령화되어 계신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입력한 값에 대해서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그 주행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 같은 기계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다가 많이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동 중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럼 과속, 급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실 건지, 그래서 조금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 방법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농작물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매일 기록해야 되는 작물일 수도 있고, 또는 2, 3일에 한 번 기록해야 되는 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농가들이 느끼는 부담은 보험료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강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설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들은 현재 그 블랙박스나 또는 그 스마트폰에 어떤 그 기록 장치로 지금 그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단말기와 같이 농기계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그 회사 측에서 그 농가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에 대해서는 그런 기계 기록이 조금 더 객관성에서 보완을 해줄 것 같고, 또 농작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도덕적 해이는 이제 고객으로 이제 대표되는 대상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고자
부정수급을 하고자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보험금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감면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해이를 줄이고 이제 너무 보험금을 많이 타려고 부정수급을 하지 말고 보험료 감면이라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솔직한 이 체크리스트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어플을 고안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이라는 게 사실 공정과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적절한 조율점을 찾고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 ARPC 팀이었습니다. 더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좀 길긴 한데 20분에 추가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보험료를 산정하는 절차에서는 손해평가사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게 보험금으로 산정까지 됐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뭔가의 의구심을 줄이고자 기계를 통해서 최신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기록을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손해평가사들의 평가도 이제 기술 부분에서의 기록과 절충이 되어서 결국에는 보험금이 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술이나 뭔가에서 기록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평가사들의 이제 산정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네, 박수.